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해마다 꾸준히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해외의 다양한 나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특별히 이곳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곳 미국에서의 학업 생활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하지요. 어느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한 학기 등록금만 평균 8,000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 학비일 뿐 실제 한 학기 등록금은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에다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곳 뉴욕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AM1660 K-Radio 청년 대담 프로그램 꿈꾸고 나누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의 삶을 살피고 또 인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성공적인 유학생활, 이민 생활 속에 성공적인 청년의 삶의 유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인수 목사라고 하고요. 저도 14년 전에 필라델피아로 유학을 온 그런 그때는 청년이었죠. 지금은 청년으로 오셨다가 네. 이제는 결혼도 하셨고 네. 어느새 장년이 되셔서 그러게요. 두 아들들의 아빠의 일을 하고 있는 오인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마치고 그러니까 대학 마치고 군대까지 제대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1세죠. 여기 미국에서 그렇죠. 기준에 하면. 그런데 또 아내는 1.5세여서 저는 유학 시절도 보내고 지금은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인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인수 목사님. 목사님께서 14년 전이면은 정말 꽤 오래되셨네요. 네. 저도 2005년에 유학길 올라서 저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고, 또 물론 이제 동부에서도 유학 생활을 했지만 목사님과 동일하게 유학생 시절을 보냈었고, 저도 어느새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는 작년 아저씨가 돼버렸네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이민생활 속에서 유학생들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꼭 유학생들이 아니어도 한인 1.5세, 2세들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만큼 사실 유학생활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경우는 어떠셨나요? 네, 시간과 돈 그게 엄청 들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로 우리 대학교나 한국에서 마치고 신학대학원으로 왔었는데, 처음 그 여름이 지금 생각하면 헬라어를 영어로 배워야 하는 그릭을 영어로 배워야 되는. 그래서 참 지금 정말 알았으면 왔을까. 두 가지 언어를 함께 배워야 그렇죠. 되니까. 그것도 썸머에, 그리고 학교 기숙사에 갇혀서 미국 적응도 하기도 전에.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몰라서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몰라서 왔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따른 시간과 돈.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게 감사한 일이네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그러한 유학 생활이 지금 그 처음에 좌충우돌 했던 게 정말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유학 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다 싶지만, 목사님의 경우 또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지도하시면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학 생활에서 좀 크게 생각하면요, 작게는 언어, 아니면은
언어의 장벽이 분명히 그쵸. 있죠. 그리고 동양인으로서의 뭐 차별이라고 부르면 너무 거창해 보이겠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벽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너무나 러클리하게 안 경험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데 그거를 물론 작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를 조금 구체적인 거로 한다고 한다면 유학생활 전체로 이렇게 보면 네. 제가 많이 느끼고 또 이야기도 듣고 많이 나눴던 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가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학교를 마치는 것인가? 예.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은 뭐 다른 생활적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학교 자체를 잘 마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로 왔지만 다른 상황들 때문에 다르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표와 과정에 대해서 좀 유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생각했던 게 이 단어였어요.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청년.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네,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목사로서 좀 이야기하면 감사할 줄 아는 청년. 어느 상황에서도 목표랑 과정이 뒤섞일 때가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과정 자체를 내가 목표했던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그 그림대로 안 되더라도 유연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당연히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을 일을 어떻게 다 알고 계획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데 미리 다 알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벽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커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길이 열리기도 하는데 너무 내 목표와 달라서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즐긴다는 단어가 되게 유학생들한테 사치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래서 감사 어느 상황에서도 불평하려면 한없이 한도 끝도 없고 감사하려면 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정 자체를 목표는 좀 길게 잡고 과정 자체를 좀 즐긴다라는 표현이 좀 과하면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성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목표를 이뤘으면 성공하는 걸까요? 근데 목표가 자주 바뀌는 거로 보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학교 마치는 분들도 학교에서 잘하면 여기서 잡을 잡고 싶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싶고 하지.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아주 잘 마쳤는데 한국에 돌아간 청년들을 보면 또 성공을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 근데 그분들만의 그런 비열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너무 잘했는데 학교에서 잘했는데 그걸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히 한국에서는 학교에 왔고 잘 마쳤고 다시 돌아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히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꼭 정착하는 것만이 성공이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비럴니스도 있고 그리고 그 학교 자체를 못 마친다라기보다 중간에 끼어드는 것 때문에 비럴니스도 있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은 우리의 삶인데 그 가운데서 매 순간을 좀 감사하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쭉 가더라고요. 확실히. 일단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언어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 영어를 충실히 공부하고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준비하고 왔더라도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어적인 것 때문에 결국 학교 과제, 에세이를 계속 써야 되는데 또 벅차고 주로 이제 대학에서는 토론하거나 이런 강의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위축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당연하게 학교 성적은 안 좋게 되어지고 목사님의 경우는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에서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성격이 달라진 게 느껴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아주
좋게만 말하면 신중해지고 좀 나쁘게만 말하면 소심해지는 거겠죠. 아니 소심하게 달라지셨다고요? 아니 소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제 기대보다 좀 달라져서 그래요? 예, 오히려 대범하시고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으셨을까? 네, 맞아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분명 그런 면도 있는데 언어에 대한 저 스스로의 좀 부담감,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좀 극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지금 14년 전에 왔으니까 제게는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이 당연히 2세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영어를 너무 잘하시길래 당연히 2세인 줄 알고 그래서 나는 2세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했는데 그분도 저처럼 대학교 마치고 여기 온 케이스더라고요. 1세? 네. 1.5세도 아니고 1세셨어요. 근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셨던 분이셨군요. 네. 뭐 그런 환경에도 있으셨기도 하겠지만 그걸 보고 이게 내가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니. 네. 그래서 저 스스로를 좀 영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려고 좀 푸시를 많이 일부러도 하고 했어요. 그 뒤에는 좀 마음을 좀 고쳐먹고. 그래도 학교 과정은 다 마치셨으니까. 네. 충분히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야 영어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오해하면 참 감사하죠. 네. 우리가 이 미국 이민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뭐 학생이기 때문에 뭐 유학생이든 1.5세든 뭐 2세든 마찬가지로 학생이기 때문에 신분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더불어서 경제적인 맞아요. 어려움들이 함께 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분적인 어려움 목사님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문화적인 부분들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떠셨어요? 제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 이야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말할 수 없죠. 사실 그 사연들이 뭐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로 맞아요. 너무 상투적이어 보이지만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진짜 거기에서 성공을 뭐로 정의하든지 그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저는 이 단어를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용서. 네. 아까는 감사였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민 가정 중에서는 부모님께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민자로 오고 여기에서 맞아요. 가정마다 사연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영어가 안 되시니까 어린 나이 때 뭐 소녀 가장처럼 정말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했고 부모님 대신 내가 영어로 뭔가 이렇게 다 행정적인 일들을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라는 보호막과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될 그 나이 때 전선에 나간 것과 같은 그러한 부담감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분 그거를 어려서부터 나는 신분이 어려워라고 아는 케이스도 있는데 너무 갑자기 그걸 듣는 케이스도 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네,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너무 잘 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근데 너 신분이 없어 라고 듣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어려운 큰 장벽이 하나 생긴 거죠. 그거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진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신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그 현실이니까 부모님을 예를 들어 뭐 상대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 아니면 본인 자신을 상황에서 본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용서라는 단어가 되게 파워풀하다 생각하는데 그 용서가 없으면 실제로 대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잡을 모르겠어요. 좋은 잡이 예를 들어 돈 많은 잡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서도 여전히 공허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케이스들도 많이 보거든요. 여전히 마음은 허하고 그거로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 채워지더라도 사실 내면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용서한
그러한 아주 큰 용기죠. 그 청년들을 보면, 그분들을 보면 자유롭죠. 일단 상황이 밖의 상황이 예를 들어 다카가 어떻게 되건 뭐 그것에 상관없이 자유롭죠. 일단 거기에서 그게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죠. 그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심이나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정도나. 그래서 부모님, 뭐 지금 특별히 부모님이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을 향한 용서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가 있는 분들은, 청년들은 확실히 달라요.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게 다르고, 공허함이 아닌 네,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베풀 수 있고. 네. 근데 그게 사실 내가 용서를 받아봐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랑을 받아봐야지 사랑할 줄 알게 되듯이. 네. 용서함을 받아봐야지 또 남을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게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로서 사역하는 거고, 이렇게 커다란 용서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청년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있는 거니까. 예. 일단 성공적인 어떤 유학생활, 성공적인 어떤 청년의 삶,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성공이라는 것은 또 각자의 어떤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아주 크게 더 보자면은 그 안에 뭐 성공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께서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감사를 제시해 주셨고, 이제 두 번째로 삶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아니면 내면적으로 어떤 갈등이든 그 안에서의 관계 문제든 용서에 대한 부분들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목사님, 늘상 우리 게스트분들의 원하시는 곡을 저희가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We Love라는 크리스천 밴드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We Love 찬양팀. 네,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시네. 내용이 있거든요. 그 노래가 있는데 한마디로 공감하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네.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그런 청년이 아니라도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 네. 함께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Will Love 공감하시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Will Love 공감하시네. 네. 예, 누가 공감하는 거죠? 네. 이 찬양 속의 원래 가사는 네. 공감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데 네,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책임지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공감도 하시고 함께 걷기도 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니까 네네. 예, 공감하신다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려운 부분들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가볍게 짚어가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로 나가려고 했는데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네. 귀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유학 오다 보면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안에서의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갇힌 것과 같은 맞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공감하시네라는 이런 찬양처럼 공감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네네. 교회에서. 네. 목사님이시니까 특별히 신앙 공동체 교회가 여러모로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목사님께서 시행하셨던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도움을 주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했는데 예. 가장 최근에 한 거 하면 저희 교회 이름이 겨자씨 교회, 그래서 겨자씨 교회. 네, 영어로는 mustard seed인데 네. 그냥 seed church라고 저희는 했어요. 예. 그래서 seed church에서 공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그분이 공감이란 걸 한다라는 것을 좀 citizen sounds라는 하면 citizen이죠. 근데 예. citizen sounds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두 번째 추천곡인데 H.O.T의 빛 그것을 우리 자매님들이 그걸 하고 또 형제님들은 G.O.D의 길 하고 네. 저는 아까 소개받드렸는데 저는 뉴욕에서 뮤지컬 라이팅을 작곡을 전공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도 곡을 만들어서 뭐 우리 함께 직접 곡을 쓰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함께 걷자라는 그런 노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거 좀 돕는 거를 하자라고도 해서도 그래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좋은 노래들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 청년들이 그들의 어떤 지금 시대의 노래로 예,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으셨군요. 네, 그래서 하고 뭐 저희들이 뭐 프로페셔널이 아니니까 조금 서툴 수는 있지만 그 진심이 확실히 통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춤을 보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뭐 용서, 아까 용서를 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좀 같이 하면 좋겠다.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함께 걷자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완벽한 길도 상황도 사람도 없다. 그러나 다 노력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걷자. 우리가 함께라면 이미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 이게 저는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 길은 영원한 숙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학교가 끝나고 아니면 직장을 잡으면 그게
그 고민을 안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고민들이 생겨나고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다 그 고민하거든요. 네. 길이라는 고민.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것도 맞는 고민이고 해야 될 고민이긴 하겠지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가사는 우리 함께라면 이미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길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함께 있으면 이미 맞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예, 그래요. 완벽하고 완전한 길도 사람도 네, 없지만 없죠. 사실 없죠. 예, 없지만 함께 또 이런 모든 장벽들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함께 네. 예, 걸어가고 함께 이겨내 보자라는 그런 장을 열어서 위로해주고 네, 네. 예,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귀한 행사들을 가지셨네요. 네, 네. 네. 저는 예전에 그 청년들, 유학생들을 위해서 김장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김장을 해서 청년들에게 고향의 그 맛, 김치를 이렇게 좀 전달해 주는 이런 행사를 좀 했었었는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네. 좋죠. 청년들에게는 또 늘 부모님, 뭐 고향, 친구들, 또 내가 예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는 맞아요. 그런 그리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사들, 이런 네. 사람들이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일들을 교회가 지금 네. 잘 감당하고 있고 네, 또 네. 목사님도 이런 귀한 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그 신청곡이 네, H.O.T의 빛입니다. 빛. H.O.T의 빛. 네. 꽤 오래된 곡인 것 같은데. 그래요. 진짜 오래된 이거 IMF 때 H.O.T가 만든 거거든요. 목사님 청년 때 그쵸. 곡인가요? 저는 서태지 세대여서. 그럼 조금 이제 네, 후에. 네. 네. 이 곡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이지 사운드 때 우리가 했던 이게 피날레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 네, 곡이었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다 함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예. 워워 베이베 이런데 네, 정말 이거를 할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들도 혼자가 아니라는 좀 물리 떠나보내는 외로움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정말 보여서 또 좀 빠른 노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곡으로 인하여서 그 모두가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좀 힘을 얻어서 다시금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아주 귀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꿈꾸고 나누고 시간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네. 네, 이 시간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어떤 성공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나눴지만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이 성공은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성공은 우선순위가 잘 잡힌 거다. 성공은 우선순위가 잘 잡힌 것이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년들 아니면 그들의 부모님이시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결정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꿈꾸고 나누고 정준영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가슴을 열어 우리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사랑을 보일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갈 때 싸울 일도 없어 기분 나쁠 일도 없어 서로 징그리며 다툴 필요 전혀 없어 우리가 꿈꾸는 무슨 빛이 저기 있어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저기 보여 우린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청소기 하나로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청소까지 올인원 타워로 충전부터 먼지통 자동 비움, 보관까지 세상의 청소를 또 한 번 혁신한 LG 코드 제로 A9 컴프레서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